이 이야기 꼭 너만 알고 있어. 알겠지? 순노르TV. 여긴 너무 어두운데요. 왜 저를 여기로 부르신 거죠? 전 더 이상 약엔 손대지 않아요. 피를 뽑든 뭘 하든 해보시던가. 며칠 전 경찰들이 그 집에 몰려와서 폴리스 라인을 쳐대더니 역시 그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거로군요. 누가 죽기라도 했나요? 아시는 대로 전 크시슈토프 시내 바로 뒷집에 살지만 전 지금껏 그 가족들과 이야기조차 해본 적 없고 그냥 지나다니면서 몇 번 봤을 뿐이라 얼굴도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어떤 성격의 사람들인지도 잘 모르죠. 관심도 없고요. 근데 한번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긴 해요. 이번 6월인가 7월쯤이었죠. 제 방은 2층에 있는 터라 창문으로 그 집 뒷마당이 보이죠. 어느 날 방에 있는데 창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바라보니 크시슈토프 씨와 그의 아내가 뒷마당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말소리나 억양을 봐선 서로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두 사람은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더니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도구 없이 맨손으로 말이죠. 처음엔 작은 화단이라도 만들려나 보다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전 샤워를 하러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저녁까지 먹고 TV를 좀 보다가 잠이 와서 다시 방으로 왔는데 놀랍게도 두 사람 여전히 땅을 파고 있더군요. 그 사람들 화단 같은 게 아니라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있었어요. 딱 사람 2명 정도가 들어갈 만한 크기... 잠깐, 설마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 구덩이에? 오직 하느님과 성도만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거룩한 성전을 머리 숙여 바라보며 간증하오니 참으로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리이다. 그 집에선 불경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불경한 일이요. 우린 분명 같은 인간의 배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하느님의 품 안에서 진실로 태어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잘 알지요. 그 누구보다 독실하신 분들의 마음에서 하느님이 살해당했단 사실을. 크시슈토프 부부는 소소한 것으로도 감사와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일한 고민거리가 있었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해 종종 말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게 얻은 아들이고 그 아이는 태생부터 우리 교인들의 사랑으로 키웠던지라 그런 변질적인 모습은 늘 부부의 숙제였습니다. 저는 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몇 달 전부터 아무런 말도 없이 교회에 나오질 않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주일 예배를 일찍 마치고 부부의 집으로 안부 인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마당의 잔디를 보기 좋게 잘 관리하던 두 사람이었지만 제가 오랜만에 방문했을 땐 잔디는 발목을 기분 나쁘게 스칠 정도로 자라 있었고 우편함에도 우편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가족들이 한동안 잠시 집을 비운 건가라 생각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안에선 서로 대화를 하는 등 인기척이 느껴졌고 고민을 하다가 문을 두드리니 부부는 저를 맞이해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를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겠군요. 그 두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지난 10년간 봐왔던 크시슈토프 부부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그들은 크시슈토프 부부가 아니었어요. 마치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이 두 사람의 가죽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느낌이었죠. 어두운 집에서도 그들의 눈에서는 빛이 났습니다. 노란 바탕에 길게 찢어진 동공, 도저히 사람의 것이라 느껴지지 않는 먹잇감을 노리는 올빼미나 사자, 하이에나 같은 짐승들의 눈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반가워하며 집으로 들어오라 했지만 전 잘 지내는 걸 확인했으니 다음에 다시 오겠다라 얼버무리곤 뒷걸음질치며 도망치듯 그곳에서 빠져나왔죠. 얇은 겉옷을 입고 나란히 서있던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제가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선 아주 고약한 냄새가 흘러나왔었어요. 그들의 씻지 않은 몸에서 나는 냄새였는지 뭔가가 썩고 있는 곳에서 나는 냄새였는지 구분할 수가 없었죠. 그곳에선 분명 불경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전 그들에게서 하느님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8월 14일입니다.
아니요, 제가 죽이지 않았다니까요. 전 살인자가 아니에요. 아, 정말 질려버리네. 전 그날 제 친구 생일 파티에 가서 술을 진탕 먹고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요. 집에 들어온 것도 제 친구들이 마음대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물어보세요. 전 그렇게까지 술에 취하면 그냥 쥐 죽은 듯이 잠든단 말이에요. 술을 먹고 누군가를 해친 적도 없는데 누굴 죽여요. 주변 사람들은 아마 다들 알 거예요. 몇 달 전부터 저희 부모님이 이상해지셨죠. 그리고 원래부터도 전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종교 문제로 서로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나서부터는 아예 서로 말도 하지 않았죠. 정확히 기억나요. 그때가 5월쯤이었으니 6달 전이네요. 그날 우리는 평소처럼 말없이 식탁에서 각자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젊은 남자 한 명과 늙은 여자 한 명이었죠. 아버진 그냥 잡상인인 줄 알고 곤란한 표정으로 대충 그들과 말을 섞어주는 듯 했지만 갑자기 아버지는 어머니까지 부르더니 꽤 긴 시간 동안 집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두 분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를 듣는 어린아이처럼 눈이 아주 초롱초롱했거든요. 그날 이후 매주 주말과 때때론 평일 아주 늦은 시간에도 부모님은 교회 대신 그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가시는 듯 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리고 부모님은 몇 주 뒤 평생 다니시던 직장까지 그만두셨고 집에서만 생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모임에도 나가시지 않았죠. 두 분은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식사도 걸으면서 성경 같은 걸 중얼거리며 읽으셨어요. 잠도 자지 않고 새벽까지 어둠 속에서 계속 중얼중얼. 어느 날 밤엔 인기척이 느껴져 잠에서 꽤 눈을 떴는데 두 분이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서로 부둥켜 안고서는 침대 끝에 서서 웃으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무슨 짓이냐고 외쳤지만 두 분은 그냥 사랑하는 아들과 친하게 지내는 연습 중이란다. 라는 해괴한 말을 했고 저는 그날 이후로 집을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하필 친구들이 저를 그곳에 다시 데려다 놨고 눈을 뜨니 부모님이